안녕하십니까. SPQ 사회성 인성검사 해석특강 2시간용으로 작성한 PPT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PQ 사회성 인성검사는 어세스타에서 개발한 정서검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성격적 특성과 또 정신건강 측면에서 긍정, 부정 요인들을 두 가지를 아울러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심리 자원 부분을 이렇게 긍정과 부정 부분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그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프로파일과 달리 본인의 SPQ 요인, 즉 6가지 성격 요인의 특성, 일반 성격 요인에 대한 부분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반형으로 그냥 프로파일, 긍정성 요인만 보여주는 프로파일이 있고 일반형, 그다음에 이렇게 워크북형 또는 이렇게 활동형으로 해서 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상황, 갈등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나눌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검사는 학생용 워크북형으로 이렇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해석하는 걸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원래 그 검사를 해석하기 위한 영상이 이렇게 플래시나 MP4 버전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일부분만 제가 그 외부 영상을 가져와서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직접 보지는 못하겠지만 PPT 내용을 직접 확인하셔서 숙지하시고 학생들에게 해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심리검사에서 크게 인지, 비인지 검사로 나눴을 때, 그렇습니다. 비인지 검사의 인성 영역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인성 사회성을 알아보는 검사이고요. 크게 사회성 인성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검사에서 인간이 사회를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유 환경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인성갑 이렇게 보통 학생들은 자기들의 언어로는 구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하는 인간다운 면모, 성질 또는 자질, 품성이라는 의미로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기에 가져야 할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다 읽어줄 필요는 없지만 이런 내용 위주로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사회성 인성검사는 청소년 행동 정서에 나타나는 사회성 인성 관련한 특성을 측정하여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검사로 핵심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검사다 정도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SPQ를 구성하는 6가지 요인, 이것은 주도성, 협력성, 성실성, 준법성, 친화성, 안정성 요인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파일에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겉면입니다. 앞면이고 뒷면인데요. 표지 쪽에는 짱짱맨 짱짱걸 자기사랑 노트라 이렇게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영상의 주인공이 남학생은 짱짱맨이고 여학생은 짱짱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사랑 노트로 활동형 워크북으로 되어 있고 반번호 성명 적혀 있고요. 맨 뒷면에는 이 검사에 대한 결과를 설명과 이렇게 수준을 눈금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쪽에 눈금 부분에 눈금이 하나일 때 실제로 프로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면이고 지금 보여드리면 이 뒷면인데 이 뒷면에 보시면 결과 해석 부분에 눈금 각 6가지 주도성 부분만큼 주도성 부분, 협력성 각 성격 요인마다 수준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눈금이 하나면 조금 부족하다. 적극적인 모습 보여달라. 그리고 눈금이 2개면 잘할 수 있다. 조금 더 노력해 보세요. 3개는 잘하고 있어요. 발전 가능이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4개는 훌륭해요. 강점이 아주 많아요. 5개는 매우 훌륭해요.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눈금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눈금이 한 3개 정도가 보통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 정도는 조금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부정적인 어떤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너무 과도하게 높아도 이런 부분들에서 또 소위 말하면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게 모든 게 좋은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기 특성을 높고 낮은 걸 이해해서 역시 뭐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또는 부족하지 않도록 본인이 의식적으로 자기를 돌아다보면서 내 성격을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파일 이렇게 펼치면 가운데 부분에가 이렇게 그죠? 가운데 부분에 각각의 이런 뭐 주도, 협력, 각 파트마다 시츄에이션, 상황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본인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또 그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서 뭐, 그것과 연관된, 뭐, 본인의 어떤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본인의 다짐을 적어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쭉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영상을 보면서 해석하고, 적고, 뭐 발표하고, 이런 형태로 6개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45분 기준으로 한다면 3개 정도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개 정도 해서 여유있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주도성 하면 이제 주도성에 대한 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신있게 의견을 표현하며 집단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뭐 쓸 수 있는 난이 있죠. 그래서 먼저 영상을 보면 이렇게 네, 주도성에 대한 시츄에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성. 정의가 한번 나오고 있고 여러분은 주도성 얼마나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이제 의견을 먼저 내놓고 항상 스스로 이 결정을 시츄에이션을 내리려고 하기 전에 노력하는지 뒷면을 한번 자기 자기 주도성은 사람 어느 노트 주도성 정도인지를 부분을 먼저 살펴보세요. 체크하고 넘어간 형태로 다 구성이 되어 자, 있어요. 그럼 물론 뒤에 짱짱님은 이제 별도로 일상에서 외부에서 따온 얼마나 영상은 주도성 뭐 있게 그렇게 하지 행동하고 있는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짱짱맨의 해당 상황 척도를 할 속으로 때는 들어가 볼까요? 해당 부분에 본인의 저한테 수준이 어느 주도성과 정도인지를 관련된 먼저 상황이 확인하고 하는 게 있었다고요? 좋겠죠. 이렇게 전 쭉 이번 주 가면 금요일에는 뭐 대학 대학 탐방을 갈 탐방할 거지. 때 한 학교를 정해서 이름을 주도대가 적으세요. 연상되어 그로 있는데 가면 뭐 되겠다. 친구들이 주도대학교도 가자는 쪽으로 휩쓸려 주도대학 갈 자 것인가? K. 아니면 본인의 그냥 의도했던 친구들 바대로 따라서 할 주도대학교 것인가? 갔다가 놀러 따라갈까? 갈까? 아니면 아니면 원래 했던 대로. 그래서 혼자라도 내가 가고 원래는 싶은 이 영상이 이성대학교로 쭉 갈까? 이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짱짱맨이라면 스탑하고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했을까요? 했을 때 이런 노트에 부분이 적어보세요. 결과적인 측면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이 부분만 활용하시도록 PPT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영상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어때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적어보게 하고요. 또 평상시에 주도성 같은 부분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 써보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처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어떤 본인의 생각을 적어보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했던 결과를 같이 공유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은 반의 친구들과 어떻게 썼는지 발표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협력성. 협력성이란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함께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협력성에 대한 갈등 상황, 영상을 클릭해서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뭐 해보세요. 수행평가일지 수행평가와 연습 학교에 이렇게 발표회가 수행평가 동시에 안 이렇게 했는데. 겹쳤는데 줄밖에 안 남은 거 개인 알고 있지? 연습된 다음에 단체로 그렇게 하자. 하게 됐을 때 알겠어. 어떤 좀 연습을 이따 해보자 같이 해. 했는데 수행평가 할 예, 시간이 부족. 그냥 우리 동아리 갈까? 공연인데 같이 아니면 준비하고 난 같이 공연 다음에 출석 이런 수행평가를 시간 협력성이라는 내서 게 할까? 실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 여러분이 짱짱거리라면 입사 어떻게 했을지 장면에서도 뭐 노트에 자기소개에서도 적어보세요. 꼭 들어가는 부분. 뭐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했든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 부분에 뭐 스타 기법으로 본인의 과거의 성공 경험을 이렇게 한데 작성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자기소개서에서 비중 있는 부분이죠. 직무 능력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 뭐 이런 시절부터 배양해 놓는다면 이런 부분에 자동으로 향후에 취업 준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협력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내가 처했더라면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의 입장에 대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여기 마찬가지 방금 말씀드린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성공했던 그런 경험들을 써보라고 해서 역시 끝나면 발표를 시켜보도록 할 거고요.
조금 이제 2개 하고 나면 약간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한 퀴즈를 하나 넣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아주 핫한 그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퀴즈가 나오는데, 우영우가 고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22톤 고래가 암컷, 한 고래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에 1.3톤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한 고래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네. 아시다시피 고래는 포유류죠. 네, 알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 간단하게 머리를 식히고, 다음 성실성. 성실성은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계획한 대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걸 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물론 뒤에 영상에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갈등 상황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 이렇게 나라면 어떻게 해서 작성해보고 목표를 달성해 꾸준히 해야 할 일들 적어보면 좋겠죠. 목표는 뭐고 3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적어보기 위해서 많이 해보셨던 뭐 스마트한 목표 세우기랄지 되게 추상적으로 세우지 않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하면은 1시간이 끝날 것 같고요. 자, 2번째 시간에 발표한 다음에 이제 2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사진의 주인공 이름 맞추기 아니면 뭐 여기까지 뭐 준법성까지 해도 할 수 있다면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거 사진의 주인공 이름 맞추기 이렇게 가리고 눈매만 나와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요즘 핫한 우영우로 나와 박은빈 배우고요. 자, 저는 알겠는데 제가 만들었으니까 누구죠? 네, 송강호 배우 이런 식으로 누굴까요? 네, 유해진, 이병헌, 범죄도시2의 마동석, 잘 나가는 이정재 감독도 감독 겸 배우죠. 같이 열연했던 정우성 배우 이렇게 잠깐 쉬어가도록 하고요. 4번째 준법성. 준법성은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준법서 사항은 제가 JTBC에서 하는 그 정상회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 실은 준법성은 원래는 뭐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갔는데 매점에서 주인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거스름돈을 더 받아왔다. 이럴 때 주인한테 다시 가서 사실대로 말할 건지 아니면 그냥 입마에 포켓할 건지 이러한 영상 시츄에이션인데 제가 그냥 이번에 하나 이거 바꿔봤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도 재미있어요. 보면 뭐 친구가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쳐서 자기 방에 넣는 걸 자기 가방에 넣는 걸 보았는데 도덕적으로 가장 옳은 나의 행동은 뭘까라고 이렇게 나라마다 다를 수 나오게 있잖아요. 돼요. 네. 각 나라의 도덕 영상들을 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적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국가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도덕적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말해줘야 된다, 아니면 보고만 있어야 된다, 선생님한테 알려야 된다, 뭐. 근데 이런 결과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준법성과 관련된 사례, 뭐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는지, 그런 과거에 어떤 그런 상황에서 좀 적어보게 하고,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또 뭔지 이렇게 적어보게 하는 거. 그래서 역시 발표해보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을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조금 여유 있게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뭐 이구동성 게임, 뭐 짜장, 짬뽕, 이거는 많이 해보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화성. 친화성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생활하는 거. 그래서 되게 인간관계에서 뭐 친화성에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도 친화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 빠뜨렸는 준법성,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직장, 조직 생활, 뭐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이런 도덕성, 준법성이 허물어지면 한마디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덕목이다. 친화성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유지해 가는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고요. 친화성 덕목도 역시
비정상회담 여기서 가져왔는데 아까 제가 정상회담이라고 말씀드린 여기 보면 비정상회담에 14-4, 14-5에 나오는데 좀 그냥 친화성과 관련 원래는 이 여기에서 만든 영상은 뭐 친구가 이렇게 시험 못 봤을 때 나도 힘든데 위로해 줄까 말까 하는 그런 갈등 상황, 딜레마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는 친구의 이렇게 이 사이에 브로콜리가 끼어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코믹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나라마다 좀 달랐어요. 상황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과적으로 왜 각기 다른 답을 했는지 친화성의 표현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더라. 그 부분들 영상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향후에 어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갔던 과거의 경험 그리고 또 그때는 말 못했지만 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도 직접 적어보게 되어 있고요. 자, 뭐 친화성에 대한 부분들 요즘에 뭐 드라마에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굉장히 명장면인데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우영우의 절친인 최수연의 친화성에 대해서 말했던 그런 내용을 영상으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역시 발표하고 마지막 시간은 안정성인데 안정성이란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친화성, 안정성과 관련된 갈등 상황, 동생이 아끼던 그라나다 열받아 있는데 컴퓨터 자판에 뭐 이렇게 음료수를 주스를 흘렸을 때 어떻게 본인 같았으면 어땠을지 적어보게 하고 본인만의 화가 냈을 때 기분을 상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기분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 2가지 적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전에 다른 학교 정서조절 특강에서도 사용했던 영상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이제 교육부 그 학생 정신건강 지원센터에 제재한 동영상인데요. 그래도 이게 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짧지만 잘 만들어진 동영상 4분 25초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보시고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에서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3분 마법 영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어떤 정서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그 트레이닝 기술인 어떻게 보면 마음 훈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명상을 소개하고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3분 마법 영상인데 여기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상에 따라서 학생들이 호흡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 어떤 안정성, 정서 조절을 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끝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넣어놨고요. 자, 그래서 끝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사람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주도, 뭐 협력, 성실, 그다음에 준법, 뭐 친화, 안정성 이런 요소들이 무조건 높으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적당한 게 좋다는 거죠. 뭐 여기서 가장 적절한 말이 제가 좋아하는 과유불급이란 말인데 여기에 딱 어떻게 보면 들어맞는 한자성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 그대로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그래서 너무 주도적이어도 본인 페이스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너무 주도적이지 않아도 남한테 끌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소위 말하면 협력성도 다 협력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너무 맞춰가다 보면 본인의 어떤 자기를 억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본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좀 너무 협력적이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저 사람은 이기주의적이고, 이렇게 자기 일만, 자기만 소중히 한다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협력성이 과도하게 낮게 본인의 타고난 성격 유형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본인이 알아차려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또 너무 협력성이 지나쳐도 성실성도 마찬가지죠. 성실성은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약속, 또 자기 자신과의 약속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너무 과도하다 보면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너무 성실성이 낮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되게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준법성, 친화성, 안정성 말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 않은데 역시 이거는 타고난 측면의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유불급 차원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너무 과도한 부분은 조절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SPQ 사회성 인성 검사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석할지 동영상 위주로 본인들이 들어보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라면 어떻게 할 거고 향후에 뭐 그거와 관련된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사람들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들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그 검사 해석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SPQ 해석 특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